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뉴욕에 건설 중인 한국식 아파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한국식 온돌에 빠져 상류층 부인들이 대저택을 벌이고 한국식 아파트 계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사연인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실리콘밸리 팔로알토에 살고 있는 캐롤린입니다. 남편 다니엘은 유명 벤처캐피탈의 수석 투자자로 일하고 있어요. 우리 가족은 3에이커 대지에 지어진 5층짜리 저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수영장, 테니스장, 개인 영화관까지 갖춘 호화로운 집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 보이는 이 집에서 저는 매일 밤 불편함과 싸우고 있어요. 특히 겨울이면 더 심해집니다. 대리석으로 지어진 바닥은 한겨울이면 얼음장처럼 차가워져서 슬리퍼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이들도 바닥이 너무 차갑다고 불평하기 일쑤죠. 난방 시스템도 큰 문제예요. 천장의 히터에서 나오는 뜨거운 공기 때문에 머리는 답답하고 발은 차가워서 늘 불쾌감을 느낍니다. 게다가 건조한 공기 때문에 아이들은 피부가 트고 저는 목이 칼칼해서 가습기를 하루 종일 틀어놓아야 해요. 넓은 정원도 이제는 골칫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밤이면 으스스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이따금 들리는 야생동물 소리에 놀라 잠을 설치는 날도 많아요. 최근에는 인근 고급 주택가에서 도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경비 시스템을 설치했다고는 하지만 워낙 넓은 부지라 사각지대가 많아요. 매일 밤 모든 창문과 문을 재확인하는 것이 일과가 되어버렸죠. 다니엘이 출장을 가는 날이면 더욱 불안해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특히 지난 겨울은 정말 힘들었어요. 보일러가 고장나서 일주일 동안이나 추위에 떨어야 했거든요. 수리기사를 부르면 며칠씩 기다려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수리비도 천문학적으로 나왔습니다. 오래된 저택의 관리비와 수리비는 해가 갈수록 늘어만 가네요. 넓은 집을 관리하는 것도 큰일이에요. 매주 청소와 정원 관리를 위해 여러 명의 관리인을 고용해야 하고 수영장 관리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이런 관리 인력을 고용하고 신원을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다니엘은 이런 불편함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이에요. 아침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오는 생활이라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적거든요. 하지만 저와 아이들은 다르답니다. 24시간을 이 집에서 보내야 하는 우리에게는 작은 불편함 하나하나가 큰 스트레스가 되곤 해요. 친구들은 제가 부자 동네의 호화로운 저택에 산다고 부러워하지만 사실 저는 매일 밤 따뜻하고 안전한 집을 꿈꾸고 있답니다. 특히 2년 전 한국을 방문했을 때 경험했던 그 따뜻한 온돌방이 자꾸만 그리워져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곳이야말로 진정한 프리미엄 주거였던 것 같아요. 2년 전 겨울 다니엘의 한국 출장에 동행하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줄은 몰랐어요. 당시 저는 만성적인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치료란 치료는 다 해봤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다니엘의 한국 파트너가 한의원을 추천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치매라니 너무 무섭고 불안하더라고요. 하지만 더 이상 아플 것도 없다는 심정으로 한의원을 찾아갔죠. 한의원에서 받은 침 치료는 생각보다 훨씬 괜찮았어요. 한의사 선생님은 제 허리 통증을 자세히 살피시더니 침 치료와 함께 찜질을 권해주셨죠. 특히 한국의 전통 찜질방을 꼭 한번 가보라고 추천해 주셨어요. 찜질이 근육 이완과 혈액순환에 매우 좋다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다음 날 호텔 근처의 찜질방을 찾아갔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한국의 찜질방 문화는 저에게 커다란 충격이었어요. 특히 온돌로 지어진 휴식 공간에 눕는 순간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따뜻함을 느꼈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은은한 온기가 제 몸을 감싸 안는 느낌이었어요. 천장에서 내뿜는 건조한 열풍이 아닌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따뜻함이 얼마나 좋던지요. 묵직했던 허리 통증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한의원에서 침 치료를 받고 그 후에는 꼭 찜질방에 들러 온돌방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다니엘은 제가 찜질방에서 그렇게 오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신기해했죠. 하지만 저는 그 따뜻한 온기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답니다.
찜질방 직원분께 여쭤보니 온돌이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의 전통 문화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바닥을 덮여 인체에 가장 이로운 방식으로 온기를 전달한다는 설명을 들으면서 왜 제가 이토록 편안함을 느꼈는지 이해하게 되었죠. 한국에서의 3주가 끝나갈 무렵 허리 통증은 거의 사라졌고 숙면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몸과 마음이 완전히 다른 상태가 되어 있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불편한 환경에서 살고 있었는지 깨달은 거죠.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마지막으로 찜질방을 찾았어요. 미국에서도 이런 온돌방을 경험할 수 있는지 물어보니 LA 한인타운의 찜질방을 추천해 주셨죠.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작은 씨앗이 심어졌답니다. 언젠가는 꼭 이런 따뜻한 온기가 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는 꿈이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그 온돌방의 따뜻함을 떠올렸어요. 다니엘에게 우리 집 난방을 온돌로 바꾸면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기도 했죠. 하지만 오래된 저택의 구조상 전면적인 공사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들었을 때는 정말 실망스러웠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넓은 저택이 더 이상 부러움의 대상이 아닌 불편한 공간으로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추운 날씨가 찾아올 때마다 한국의 찜질방이 간절히 그리워졌답니다. 다행히 실리콘밸리에서 차로 40분 거리에 한인타운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거기에 한국식 찜질방이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찾아갔죠. 처음에는 혼자 갔는데 이제는 주말마다 꼭 들르는 제 아지트가 되었답니다. 찜질방에서 만난 한국 아주머니들이 알려준 비법도 많아요. 황토방에서 뜨거운 온기를 쐬고 나서 냉탕에 들어가면 피로가 싹 풀린다는 것부터 가끔 몸이 붓거나 피곤할 때는 소금방이 특효라는 것까지. 이제는 제가 미국 친구들에게 찜질방의 매력을 전도하는 홍보대사가 되었네요. 찜질방에 다니면서 한국 음식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어요. 찜질 후에 먹는 시원한 콩국수, 얼큰한 순두부찌개의 맛은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특히 겨울철 온돌방에 누워서 먹는 뜨끈한 된장찌개는 그야말로 환상이었죠. 이제는 한국 식품점에서 장을 보는 것도 제 주말 일과가 되었답니다. 한국의 생활용품에도 관심이 생겼어요. 찜질방에서 처음 써본 황토 찜질팩이 너무 좋아서 집에서도 사용하고 있죠. 다니엘은 제가 자꾸 한국 물건들을 사 모으는 걸 보며 웃곤 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삶의 질을 높여주는지. 특히 요즘처럼 날씨가 추워지면 저택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더욱 원망스러워져요. 한국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바닥 전체가 따뜻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매일 하게 되죠. 실리콘밸리의 최첨단 기술도 이 문제만큼은 해결하지 못하나 봐요. 우리 저택의 난방 시스템을 바꿔보려고 여러 업체에 문의도 해봤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모두 비슷했죠. 기존 건물의 구조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공사 비용도 어마어마했고 무엇보다 몇 달씩 이사를 나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니엘도 처음에는 제 제안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잘 작동하는 난방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냐면서요. 하지만 겨울이면 자주 걸리는 감기, 건조한 실내 공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도 조금씩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답니다. 주말 찜질방 모임에서 만난 한국 친구들은 저보다 더 적극적이에요. 한국의 아파트처럼 온돌 난방이 되는 집을 지어야 한다면서 이미 건축가와 상담도 받아봤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용기가 있다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실리콘밸리의 유명 IT 기업 임원인 제니퍼가 제 소개로 찜질방에 처음 왔다가 완전히 매료되어 버렸거든요. 그녀도 저처럼 허리 통증이 있었는데 온돌방에서 쉬고 난 후 많이 좋아졌다면서 이제는 단골이 되었답니다. 가끔은 생각해요. 이렇게 좋은 주거 문화를 왜 미국에서는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최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실리콘밸리에서도 아직 우리는 불편한 난방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매주 화요일은 팔로알토 코트야드 카페에서 열리는 주부 모임이 있는 날이에요. 실리콘밸리 고위 임원들의 부인들이 모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죠. 보통은 아이들 교육이나 유기농 식품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번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어요.
부사장 부인인 제니퍼가 흥분된 목소리로 이야기를 꺼냈어요. 한국의 대형 건설사가 실리콘밸리 인근에 프리미엄 주거단지를 짓는다는 소식이었죠. 그것도 제가 그토록 사랑하는 온돌 난방 시스템이 모든 세대에 설치된다고 해요.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어요. 이곳 실리콘밸리에 그것도 한국식 온돌 난방이 설치된 아파트가 들어선다니. 제니퍼가 보여준 모델하우스 사진을 보면서 제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답니다. 부동산 설명회에 다녀온 대기업 임원의 아내 스테파니가 자세한 정보를 알려줬어요. 온돌 난방은 물론이고 24시간 보안 시스템, 지문 인식 현관문, 무인 택배함까지. 마치 제가 서울에서 보고 온 그 미래적인 시스템이 고스란히 실리콘밸리에 옮겨온다는 거예요. 특히 눈길을 끈 건 커뮤니티 시설이었어요. 실내 수영장, 최첨단 피트니스 센터, 입주민 전용 스파, 도서관은 물론이고 스크린 골프장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시설이 24시간 운영되고 보안도 완벽하다고 해요.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달까요? 2년 전 한국에서 경험했던 그 따뜻하고 안전한 주거 공간을 이곳 실리콘밸리에서도 누릴 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았어요. 옆집 부인은 이미 청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모임의 아내도 모델하우스를 다녀왔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저희처럼 한국의 발전된 주거 문화를 경험해본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집에 돌아와서 바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프로젝트 이름은 포레스트 힐스였죠. 한국의 현대적인 주거 문화와 실리콘밸리의 첨단 기술이 만난다는 컨셉이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날 저녁 다니엘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우리 저택을 온돌 시스템으로 바꾸는 게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새로 짓는 한국식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 어떻겠냐고요. 다니엘의 반응이 걱정됐지만 의외로 그의 관심을 끌 수 있었답니다. 다니엘도 이미 그 소식을 들었더라고요. 회사에서 한국 파트너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프로젝트에 대해 알게 되었다면서요. 특히 스마트홈 시스템과 보안 설비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아무래도 IT 업계에 있다 보니 첨단 기술이 접목된 주거 공간에 끌리나 봐요. 주말에는 함께 모델하우스를 가보기로 했어요. 아직 저택을 떠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이제는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분명해졌답니다. 따뜻하고 안전하며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 꿈이 이제 현실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토요일 아침 다니엘과 함께 한국에서 지은 모델하우스를 찾았어요. 이미 주차장은 고급 차들로 가득 차 있었죠. 입구에서 만난 건 놀랍게도 다니엘의 회사 동료 마이크였어요. 그도 아내와 함께 모델하우스를 보러 왔더라고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마치 서울의 고급 호텔 같은 분위기였죠. 정장을 차려입은 직원들의 응대부터 남다르더라고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현관에서부터 한국의 세심한 생활 문화를 엿볼 수 있었어요. 가장 먼저 눈길을 끈 건 바닥이었어요. 온돌 난방이 설치된 바닥을 직접 만져보니 그 따뜻함이 고스란히 전해지더라고요. 다니엘도 처음에는 의아해하다가 이내 감탄했어요. 이런 난방 시스템은 처음이야. 정말 혁신적이네. 모델하우스의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주방의 빌트인 가전들, 드레스룸의 효율적인 수납 공간, 욕실의 첨단 설비까지. 특히 스마트홈 시스템은 다니엘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죠. 음성만으로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게 그의 관심을 끌었나 봐요. 놀라웠던 건 보안 시스템이에요. 지문 인식은 기본이고 얼굴 인식, AI 카메라까지. 우리 저택의 보안 시스템은 이것과 비교하면 정말 구식처럼 느껴졌어요. 특히 무인 택배함 시스템은 정말 감동이었죠. 택배 도난 걱정 없이 안전하게 물건을 받을 수 있다니. 커뮤니티 시설을 둘러볼 때는 다들 탄성을 내뱉었어요. 실내 수영장, 최첨단 피트니스 센터, 골프 연습장. 그것도 모두 24시간 운영된다고 하더라고요. 다니엘이 특히 관심을 보인 건 비즈니스 라운지였어요. 재택근무가 많은 실리콘밸리 특성을 잘 반영했다며 굉장히 만족스러워했죠. 그날 모델하우스에서 만난 사람들의 반응도 인상적이었어요. 실리콘밸리 임원 부인은 자녀들의 스터디룸에 완전히 매료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부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청약금을 걸었다는 소문도 들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니엘이 물었어요. 여기로 이사 올래?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죠. 다니엘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다니. 그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이런 첨단 시설과 보안 시스템을 갖춘 곳이라면 우리 가족이 더 안전하고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주부 모임 채팅방이 시끌벅적했어요. 다들 한국 아파트 이야기뿐이었죠. 벌써 30%의 물량이 예약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찜질방에서 만난 한국 언니들은 더 자부심에 가득 차 있었어요. 이제 미국 사람들도 한국의 주거 문화가 얼마나 앞섰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도 뿌듯해졌어요. 제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그 특별함을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될 테니까요. 이제 저는 매일 밤 뉴욕의 온돌방을 상상하며 잠이 듭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서 슬리퍼를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될 날이 머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설레요. 며칠 전 드디어 우리 저택을 매물로 내놓았어요. 다니엘의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하는 게 가장 힘들었죠. 30년 넘게 팔로알토에 사신 시부모님은 처음에는 충격을 받으셨어요. 도대체 왜 이 좋은 동네를 떠나려고 하니?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넓은 정원과 수영장이 있는 호화로운 저택을 두고 한인타운 근처의 아파트로 간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님께 우리가 경험한 불편함을 하나하나 설명해드렸어요. 겨울마다 고장나는 난방, 차가운 바닥, 보안 문제. 무엇보다 따뜻한 온돌 시스템의 장점을 열심히 설명했죠. 놀랍게도 부동산 매물 사이트에 올린 지 하루 만에 문의 전화가 쏟아졌어요. 이렇게 빨리 매수자가 나타날 줄은 몰랐어요. 주변 반응도 다양했어요. 제 친한 친구 줄리아는 내가 미쳤구나라며 한숨을 쉬었죠. 시니어 개발자인 친구의 남편은 더했어요. 그렇게 꿈꾸던 팔로알토 라이프를 포기한다고? 게다가 한인타운 근처라니 너희 커리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하지만 의외의 지지도 있었어요. 얼마 전 모델하우스에서 만났던 실리콘밸리 임원 부부는 오히려 우리의 선택을 응원해 주었죠. 미래를 내다보는 현명한 선택이라고요. 그들도 한국 아파트의 첨단 시스템과 편의성에 매료되어 계약을 고민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니엘의 회사 동료들의 반응은 더 재미있었어요.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사람들이 모델하우스를 다녀온 후에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특히 AI 보안 시스템과 스마트홈 기능에 완전히 매료된 것 같아요. 이제는 오히려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답니다. 지난주에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지역 신문 기자가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실리콘밸리의 주거 트렌드 변화에 대한 기사를 쓰고 싶다면서요. 한국의 첨단 주거 문화가 실리콘밸리 상류층의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취재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에요. 처음에는 넓은 정원과 수영장을 잃는 것에 대해 서운해했지만 모델하우스의 키즈룸과 실내 수영장을 보더니 마음이 바뀌었어요. 특히 또래 친구들이 많이 입주한다는 소식에 무척 신이 나 있답니다. 이제 저택 정리를 시작했어요. 그동안 모아둔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많은 생각이 듭니다. 넓은 저택에서의 생활이 부와 성공의 상징이었다면 이제는 진정한 삶의 질을 선택하는 거겠죠. 더 이상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닌 실질적인 편안함과 안전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어제는 한인타운 찜질방에서 만난 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시작이라는 걸요. 한국의 온돌 문화가 가져다주는 따뜻함, 첨단 기술이 만들어내는 편리함, 그리고 완벽한 보안이 주는 안전함.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진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예요. 우리의 결정이 알려지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다니엘의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 최고의 화제로 떠올랐답니다. 처음에는 우리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청약 정보를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다니엘의 상사도 모델하우스를 다녀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매일 아침 열리는 요가 모임에서도 한국식 아파트 이야기가 빠지지 않아요. 유명 기업의 아내는 자신들도 계약을 했다며 들뜬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드디어 차가운 바닥과 작별 인사를 하게 됐어. 그녀도 저처럼 온돌의 매력에 푹 빠진 모양이에요.
그녀는 실리콘밸리가 소프트웨어로 세상을 바꾸려 했다면 한국은 하드웨어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어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답니다. 며칠 전에는 결혼을 준비 중인 남편의 후배가 찾아왔어요. 입주민 커뮤니티에 대해 물어보더라고요. 특히 24시간 운영되는 시설들과 완벽한 보안 시스템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런 게 바로 진정한 프리미엄 라이프 스타일 아닌가요? 입주민 단체 채팅방은 하루가 다르게 활기차져가고 있어요. 벌써 많은 가구가 입주를 확정했대요. 재미있는 건 입주민의 80%가 비한국계 미국인이라는 거예요. 한국의 주거 문화가 이렇게 빨리 인정받을 줄은 몰랐네요. 주변 부동산 시장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팔로알토의 다른 고급 주택들도 하나둘 매물로 나오기 시작했대요. 심지어 몇몇 건설사들은 한국의 건설회사와 기술 제휴를 논의 중이라는 소문도 들리고 있답니다. 저는 이제 매일 저녁 한국 아파트의 조감도를 보며 새로운 삶을 그려봐요. 차가운 바닥 때문에 슬리퍼를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되는 날들, 보안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밤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살아갈 새로운 커뮤니티를 상상하면 가슴이 설렙니다. 오늘은 공사 현장을 다녀왔어요. 매주 공사 현장을 찾는 게 제 소소한 행복이 되었답니다. 35층 높이의 건물이 하루가 다르게 모습을 갖춰가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설레요. 지난주에는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실리콘밸리에서 스마트홈 기술을 연구하는 박사님이었죠. 한국 아파트의 기술력이 궁금하다면서 한참을 질문하시더라고요. 한국의 아파트 기술은 이미 실리콘밸리를 훨씬 앞서가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 괜히 뿌듯해졌답니다. 특히 기뻤던 건 시어머님의 변화예요. 처음에는 반대하셨던 분이 이제는 오히려 저보다 더 설레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온돌방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그동안 겨울마다 관절통으로 고생했는데 이제는 편해질 것 같다며 기뻐하시더라고요. 다니엘도 많이 변했어요. 요즘은 퇴근길에 공사 현장에 들러 진행 상황을 체크하는 게 일과가 되었답니다. 특히 스마트홈 시스템에 대해서는 개발자의 시선으로 꼼꼼히 살펴보더라고요. 이런 기술이 있었다니 우리가 많이 뒤처져 있었네 라고 하면서요. 입주까지 이제 몇 개월 남았어요. 매일 밤 도면을 보며 가구 배치를 상상하고 인테리어 플랜을 세우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죠. 특히 온돌이 깔리는 거실은 우리 가족의 새로운 아지트가 될 것 같아요. 추운 겨울날 바닥에 누워 책을 읽는 상상을 하면 절로 미소가 지어져요. 이곳은 이제 단순한 아파트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된 것 같아요. CNN에서는 뉴욕의 새로운 혁신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첨단 기술의 중심지인 이곳에서 한국의 주거 문화가 새로운 기준이 되어가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엊그제는 로스앤젤레스와 뉴욕의 부동산 개발사들이 견학을 왔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한국의 건설사들과 기술 제휴를 논의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매일 밤 일기를 쓰고 있어요. 우리 가족의 새로운 삶을 기록하고 싶어서요. 언젠가 아이들이 자라서 이 일기를 읽게 될 때 엄마의 선택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알게 되겠죠. 이것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에요. 더 나은 삶을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는 걸 시간이 지날수록 더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 가족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선택이 우리의 가장 현명한 결정이 될 거라고 확신해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온돌 맛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한국의 온돌의 매력에 전 세계가 빠지고 있네요. 감동포착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